남에게 이것을 선물하면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하게 주는 사람이 더 잘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가난해지고 활짝 펴서 나눠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나눔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마음이 복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돈은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도망가고 나누면 돌고 돌면서 결국 내게로 다시 옵니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죠. 베푸는 손에 복이 내린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에게 주면 돈복이 터진다고 전해지는 세 가지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그렇게 불을 불러오는지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물운이 바뀝니다. 첫 번째, 꿀입니다. 꿀이요? 그냥 먹는 꿀 말인가요? 네, 바로 그 꿀입니다. 옛 선조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 꿀단지가 있으면 그 집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꿀을 모읍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럽게요. 바로 이 부지런한 기운이 꿀에 담겨 있습니다. 꿀을 선물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모으는 기운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꿀의 황금빛은 태양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태양은 만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죠. 제주도에 사는 고연영 씨는 20년 전부터 설날마다 친척들에게 꿀 한 병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엔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체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꿀을 나눈 만큼 손님이 모여들었어요. 마치 벌이 꽃에 모이듯이요. 전주의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태어날 때마다 첫돌 선물로 꿀 한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너도 이 꿀처럼 달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뜻이었죠. 신기하게도 그 손주들 모두 지금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꿀을 나눌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산 꿀이어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가짜 꿀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진짜 꿀은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됩니다. 이것이 진짜 꿀의 증거죠. 그리고 꿀을 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꿀처럼 당신의 삶이 달콤해지고 벌처럼 부지런히 재물이 모이길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기고 그 진심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꿀은 부담 없는 선물이면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실 일이 있다면 꿀처럼 달콤하게 잘 되세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꿀을 건네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그 사람의 재물운이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생명력 넘치는 화분을 선물하세요. 새 집에 이사한 친구, 기운이 필요한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푸르고 싱싱한 식물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살아 움직이는 재물로 여겨집니다. 식물이 자라고 번성하듯 재물도 함께 자란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 화분을 선물하면 내 재물운이 올라갈까요? 식물은 끊임없이 자라는 생명체입니다. 이런 성장의 기운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번영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울 때 그 기쁨과 풍요는 자연스럽게 나눠준 사람에게도 흘러옵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둥그런 잎을 가진 식물이 재물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둥근 잎은 동전의 모양과 닮아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민수 씨는 매년 봄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분을 나누어 줬습니다. 금전수, 행운목 같은 식물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작은 가게는 10년 만에 지역에서 가장 번창하는 상점이 되었습니다. 식물과 함께 내 재물도 자랐어요 라고 하십니다. 또 서울의 한 어머니는 자녀들이 독립할 때마다 큰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그 세 자녀는 모두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고 지금은 효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화분을 선물할 때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오래 살고 꾸준히 자라는 식물이 좋습니다. 금전수, 행운목,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같은 관엽 식물은 생명력이 강해 재물운을 상징하기에 알맞습니다. 화분의 색도 중요합니다. 초록색이나 붉은색 화분은 생명력과 열정을 담고 있어 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화분을 나누면 그 힘이 더욱 커집니다. 새 출발과 함께 식물이 자라면서 그 사람의 인생도 함께 번창하게 됩니다. 화분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정성껏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이 건강할수록 재물운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공기를 맑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더 나은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단 주의해야 할 식물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선인장은 좋지 않습니다. 가시는 관계를 찌르고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변한 식물도 피하세요. 죽어가는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뿌리가 상한 식물 역시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끊긴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소중한 사람에게 푸르고 싱싱한 화분을 선물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에 성장과 번영의 기운을 불어넣는 동시에 여러분의 재물운도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지갑을 선물하세요. 지갑은 우리가 매일 가장 가까이 두는 재물의 집입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돈의 보금자리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지갑을 선물하면 왜 내 재물운이 좋아질까요? 풍수의 이치로 볼 때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남에게 나누면 그 사람의 재물운이 채워지고 그 넘치는 기운이 다시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빈 지갑을 선물하지 마세요. 새 지갑에는 반드시 작은 금액이라도 넣어서 선물해야 합니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돈을 부른다는 풍수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인천에 사는 김태영 씨는 매년 명절마다 조카들에게 작은 돈이 든 새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마다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번창했고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갑을 나눌수록 내 지갑이 두둑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주에 사는 한 할머니는 손주들이 성인이 될 때마다 새 지갑을 선물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항상 10,000원짜리를 넣어서 줬죠. 그래서일까 그 손주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갑을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거나 좋은 말이 적힌 메모를 넣어두면 재물운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은 다시 선물한 사람에게도 돌아갑니다. 어떤 지갑을 선물해야 할까요? 비싼 지갑보다는 받는 사람에게 잘 맞는 지갑이 중요합니다. 색깔이나 모양, 크기가 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지갑이면 됩니다. 가격보다는 그 사람과의 어울림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갑 안에 항상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풍수에서 빈 그릇은 더 많은 빈 그릇을 부른다고 합니다. 지갑이 완전히 비면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갑을 선물하고 또 그 지갑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단단해지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취업하는 사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지갑을 나누면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새 지갑과 함께 새로운 재물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눔입니다. 이런 성공한 부자들은 모두 꾸준히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부의 비결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의 순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순환해야 생명력을 가진다는 이치입니다. 재물을 쌓아만 두면 썩고 나누면 더 큰 재물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왜 나눔이 부를 가져올까요? 나눔은 우주의 풍요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더 큰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또한 나눔은 인연의 그물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좋은 인연이 많을수록 기회도 많아지고
그 기회는 결국 재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눔에는 꼭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동받은 책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칭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정말 훌륭해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그 긍정의 기운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조언이나 도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소 한 번, 따뜻한 눈길 하나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 여러분의 재물운을 놀라운 방식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나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화목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끼리 웃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물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최고의 효도이자 동시에 여러분의 운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미소 한 번이 천냥의 금보다 귀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드님, 따님 시간 나실 때 부모님 찾아뵙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같이 웃는 것이 최고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웃음은 공짜로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크게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고 그 기운이 재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집안의 재물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풍수에서 말하는 선물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된다는 신기한 이치, 이제 이해하셨나요? 재물운을 높이는 3가지 선물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황금 태양의 기운을 나누는 꿀. 둘째, 성장의 기운이 재물도 자라게 하는 푸른 화분. 셋째, 재물의 그릇을 나누면 내 그릇도 채워지는 새 지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 간의 사랑과 웃음입니다. 부자들의 특별한 비밀인 나눔은 돈이 없어도 책, 좋은 말, 미소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이 담긴 선물을 나누다 보면 그 기운이 몇 배로 돌아와 여러분의 재물운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댓글로 선물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누구인지 남겨주세요. 재물운이 2배로 흐르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덩이 노후였습니다.